그리스도인의 비전,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한 성경적 토대, 4부 행동하는 성경적 세계관, 11장 세계관과 학문 두 번째입니다. 이 과학주의 배격하기라고 했는데요.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갱신하기 위한 조건은요. 이 오늘날 세속 문화를 주도하는 거짓신들, 우상들을 패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과학주의, 기술주의, 경제주의를 살펴보았죠. 특히 학문 세계를 주도하는 거짓신 우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과학주의입니다. 스티븐 에번스에 따르면 이 과학주의는 모든 진리는 과학적 진리이며 사물의 실제를 알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과학이 제공해 준다는 신념입니다. 이 스티븐 에번스가 정리한 과학주의, 이 과학주의의 주장을 더 간단하게 정리하고 반론까지 해보자면요. 먼저 과학주의의 핵심 주장은 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주장만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주의에 대한 치명적인 반론이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주장만이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과학주의의 주장 자체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과학주의는요,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 책 저자가 말하는 이 과학주의의 근본적 신념은요, 인간의 자율성입니다. 인간의 합리적 사고는 자율적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는 인간 이성, 이 합리성 자체가 스스로에게 규범이 되며 따라서 인간 이성이 다른 어떤 규범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인간 이성의 자율성이 함의하는 바는요, 바로 종교적 중립성입니다. 종교에 의해서 이성이 간섭을 받거나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 신념이 학문에서는 어떤 역할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과학은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학문입니다. 그리하여 학문적 토론의 장에서 종교적 언질이 등장하거나 주장되는 것은 규칙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그런 발언은 비합리적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과학주의는 내적인 모순을 가지는데요. 핸드릭 하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과학주의는 학문적이라면 합리성에 헌신적이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문제는 과학주의가 합리성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헌신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성, 이 합리성에 대한 신앙은 신앙에서 제외된다. 즉, 과학주의는 자체의 종교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적 중립성을 가장한 이성적 합리주의에 대해 비판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안 바버는 해석되지 않는 사실이란 없다 라고 말했고요. 헨스는 모든 자료에는 어떤 이론이 투사되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의미는요, 학문은 궁극적인 신앙적 종교적 신념과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학문은 학문하는 학자의 신앙적 종교적 신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이고요. 학문은 종교적 중립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학파들 사이의 논쟁이 피상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의 피상성을 두고서 노에베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서로 대립하는 학파들 사이의 사상 논쟁은 거의 생산적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논쟁이 상대편의 출발점까지 파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즉, 출발점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논쟁이 피상적이라고 하죠. 여기서 출발점은요, 이 학문 활동 아래에 깔린 근본적, 신앙적, 종교적 신념을 가리킵니다. 가령 신이 없다는 신념과 신이 있다는 신념, 또 인간은 생물학적 유기체일 뿐이라는 신념과 인간은 영적 도덕적 존재라는 신념, 그리고 세상은 물질 덩어리일 뿐이라는 신념과 세상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신념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근본적이고 신앙적, 종교적인 신념, 즉 출발점을 다루어야만 피상적인 논쟁에 그치지 않고요, 제대로 된 논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계관에서 학문으로입니다. 이 앞서서 출발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을 통제신념, 패러다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고하기 위해서는 출발점, 곧 생각을 지탱해 줄 그라운드 제로가 있어야 한다고 이 제임스 사이어가 말했고요. 어떤 이론을 평가할 때 평가자는 언제나 자신의 근본적, 신앙적, 종교적 신념의 모든 복합체, 통제 신념을 가지고 그 일에 착수한다라고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말했습니다. 또 각각의 과학자 집단 혹은 학파들은 자기들끼리 공유된 패러다임에 의해 자체의 과학 활동을 수행한다라고 토마스 쿤이 말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출발점, 통제신념, 이 패러다임을 살펴보자면요. 이 패러다임은 개념 틀로서 작용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공유하는 기납적 결과들, 가치체계, 신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개념 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패러다임이 제공하는 판단 기준에 의해 이론들이 판단되고 증거 채택이 결정되고 증명의 성격이 정해지고 참된 결론의 요소들이 선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의 패러다임은 어떤 질문이 제기되어야 하는지를 암시하고요, 결국 그 패러다임은 해당 연구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죠. 이것은 패러다임이 다를 경우 아예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의미인데요. 이 많은 경우 패러다임의 차이가 너무나 깊고 크고요. 따라서 서로 다른 패러다임에 속한 학파들 간에 서로의 주장을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대립하는 패러다임 학파들은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자신들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한 패러다임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다른 패러다임에 충성하는 것은 일종의 회심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패러다임과 또 다른 패러다임 사이의 간격이 크고 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학문을 바라보면요, 이 학문 활동은 종교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문은 합리적 인간이 수행하는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학문 활동은 도리어 본질적으로 종교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지적으로 정직한 것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과학주의에 물든 학문 세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중립성을 강요하는 것은요, 더 이상 지적으로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립성이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적으로 정직한 것이죠. 즉, 지적 정직성은요, 자신의 관점과 그 관점이 만들어내는 차이를 인정하고 자세히 조사하는 데 있고요. 다른 관점들이 왜 타당하지 않을지를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점은요, 앞서 언급한 출발점, 통제신념, 패러다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패러다임과 세부 학문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세부 학문의 이론적 분석은요, 패러다임, 이 철학적 틀의 배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세부 학문은 자연과학에 속한 세부 과목들, 인문과학에 속한 세부 과목들, 사회과학에 속한 세부 과목 등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패러다임, 이 철학적 틀인데요. 이 패러다임은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실제의 전체성에 관심을 둡니다. 패러다임은 실제 전체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시각을 제공하고요. 그 안에서 학자들은 이 부분들, 세부 학문들을 분석하죠. 즉, 패러다임, 이 철학적 틀은요, 해당 학문 분야의 한계를 정해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분야에서 봐야 할 것을 결정해 줍니다. 즉,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세부 학문은요, 패러다임, 이 철학적 틀과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도에베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학파는 실체의 다양한 측면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관계와 연관성에 대한 사상을 포함하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전제로 갖고 있다. 또한 이 생각은 다시 중심되는 종교적 동인에 의해 본질적으로 지배받는다. 여기 이 도에베르트의 진술에서 실체의 다양한 측면들은요, 세부 학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물에 대한 이론적 관점은요, 패러다임, 철학적 틀을 의미하고요. 종교적 동의는 세계관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이 패러다임과 세계관의 관계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한마디로 이 세계관은 패러다임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철학적 패러다임은요,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은 4개의 세계관 질문에 대한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대답들로 형성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패러다임은 이론적인 지식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패러다임은 세부 학문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전체적인 관점이지만요, 그러나 여전히 이론적입니다. 하지만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이론적인 지식이라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세계관적인 질문 4가지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4가지 질문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4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진 세계관적 전 이론적인 지식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자신의 이론을 엮어내는데요. 다시 말해서 전 이론적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전체로부터 추상된 어떤 것에 대한 이론적 질문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세부 학문, 철학 패러다임, 세계관이라는 이 3가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부 학문들이 어떤 철학 패러다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또 모든 철학 패러다임은 이런저런 종교적 세계관을 전제합니다. 이때 세계관은 실제의 전체성에 대한 전 이론적 견해 지식이고요. 그 위에 세워지는 철학 패러다임은 실제의 전체성에 대한 이론적 견해이고요. 그 위에 세워지는 세부 학문들은 실제의 특정 측면에 대한 이론적 견해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 철학 패러다임, 세부 학문의 관계가 암시하는 것은요. 먼저 신앙과 학문은 이미 통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학문이 종교적이라면요. 기독교적 학문만이 유별나게 종교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문은 궁극적으로 종교적 헌신에 토대한 것이기에 신앙과 학문은 항상 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되고 의미 있는 질문은요, 어떤 신앙이 학문과 통합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통합된 학문 활동은요, 기독교적 학문 활동이 되겠죠? 무신론 신앙과 통합된 학문 활동은요, 무신론적 학문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즉 학문의 암묵적인 종교적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기독교 신앙과는 대립되는 신앙의 관점, 가령 무신론적 관점이나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학문 활동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2번째로 나아가는데요. 기독교적 신앙에 근거한 학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으로 학문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기독교적 신앙이 우리의 학문 연구를 인도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독교 신앙과 세부 학문들을 연결시키는 기독교 철학적 통찰이 요구되는데요. 삶에 대한 성경적 관점의 확실성에서 출발하여 어떤 학문 분석의 세부 사항으로 향하는 철학적 패러다임, 즉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에 뿌리를 둔 이론적 틀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 제12장 기독교적 철학 틀을 향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